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유권 꿈이여 세월이여, 제4장 흔들리는 진나라. 초성왕에 이어 진목공마저 세상을 떠남으로써 진문공과 더불어 제2대 패공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시대는 완전히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이제부터는 그 후손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진목공이 죽은 그 해 8월 이웃 진나라 군주인 진양공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재위 7년. 짧은 군주 생활이었다. 재위 기간 내내 그는 패공의 꿈을 버리지 못한 진목공의 동진을 막기 위해 온갖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러한 진양공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폐업계승. 사가들은 대체로 진양공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패자국 진나라는 진양공의 죽음 이후 본격적인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중원의 모든 동맹국이 차례차례 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이제 천하를 호령하던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은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진나라 스스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진양공의 죽음과 더불어 찾아왔다. 아니, 그 이전부터 흔들림의 조짐은 잉태되고 있었다. 진양공은 죽기 전 해에 아들 이고를 세자로 삼은 바 있었다. 이때 이고의 나이 6살. 같은 해 겨울 노대신인 조쇠, 난지, 선차거, 서신 등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모두 진문공을 보좌하여 폐업을 이룬 공신들이다. 해가 바뀌자마자 진양공은 군제를 개편하고 그에 대한 책임자를 새로운 사람들로 임명했다. 먼저 그는 5군이던 것을 다시 3군으로 축소했다. 그리고 넓은 들판이 펼쳐진 이 땅으로 나가 대수를 실시했다. 수란 봄에 하는 사냥, 즉 군사훈련이다. 대수라 함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말한다. 진양공은 군사훈련에 앞서 각 군의 대장을 발표하였다. 처음에 그는 사곡을 원수 겸 중군 대장으로 삼고 양이기를 좌장으로 삼으려 하였다. 또 기정을 상군 대장에, 선도를 상군 좌장에 임명하려 했다. 이들 4사람은 모두 진양공 때에 이르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신진 세력들이었다. 이때 죽은 선차거의 아들 선극이 진양공을 찾아가 은근히 간했다. 호원과 조쇠 두 분은 나라에 훈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런 공신의 자식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찌 다른 이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 하십니까? 더욱이 사곡과 양이기는 큰 전쟁을 치러본 경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명을 내리는데 어느 군사가 복종하겠습니까? 만일 그들에게 대장직을 내린다면 훈신의 후손들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 진문공을 섬기던 훈구 세력과 진양공을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 간의 대립이었던 것이다. 선극의 협박성 짙은 간언에 진양공은 주춤했다. 결국 그는 훈구 세력의 압력에 굴복했다. 중군 대장 호사고, 좌장 조순, 상군 대장 기정, 좌장 순림보, 하군 대장 선멸, 좌장 선도. 호사고는 구범이라 불리던 호원의 아들이고 조수는 조쇠의 아들이다. 기정과 선도를 제외하면 모두가 진문공을 섬기던 신하들의 후예들이었다. 진양공대에 이르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사씨와 양씨 일무는 모두 제외되었다. 총원수 겸 중군 대장이 된 호사고는 득이양양했다. 단 높은 곳에 올라 3군을 지휘하는데 그 호령 소리가 하늘을 진동했고 그 태도가 아나무인이었다. 이를 보고 있던 유변이라는 사람이 호사고에게 충고했다. 군사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원수는 오랜된 장수가 아니고 공신의 자손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십시오. 지난날 초나라 성득신이 우리 진나라에 패한 원인도 자만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유변의 직책은 하군의 사마. 그러나 원수 호사고의 눈에는 가당치 않게 보이는 직책일 뿐이었다. 그는 크게 화를 내며 유변을 꾸짖었다. 내가 명령을 내리는 시초에 감히 어지러운 소리를 하다니 건방진 놈이다. 유변은 볼기 100대를 맞았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다. 이 광경을 보고 군사들은 호사고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훈련을 마치고 강성으로 돌아왔을 때 사곡과 양이기는 선극의 방해로 인해 자신들이 중군 대장직에 오르지 못한 것을 알았다. 이럴 즈음 사신의 임무를 띠고 위나라로 갔던 양처보가 귀국했다.
양처보는 진문공의 유랑 시절부터 수행해온 공신파이자 진양공이 세자로 있을 때 그의 사부가 된 인물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누구보다도 진양공과 가까웠고 진양공 또한 양처보의 말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랐다. 자신이 위나라를 다녀온 사이 중군 대장에 오른 호사고의 모습을 보고 양처보는 이마를 찡그렸다. 호사고는 오만한 사람이다. 양처보는 지난날 조세의 부하로서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호원보다는 조세를 더 공경했는데 이것이 호사고의 눈에는 못마땅하게 비쳤던 모양이었다. 호사고는 틈만 나면 양처보와 맞섰다. 그래서 양처보 역시 호사고를 몹시 싫어했다. 반면 그는 조순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한 양처보는 위나라에 다녀온 일을 복명하는 자리에서 비밀리에 아뢰었다. 호사고는 성격이 강하고 아첨하기를 좋아하므로 군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원수의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은 국가에 큰 이익입니다. 호사고와 조순을 바꾸십시오. 스승 양처보의 말을 들은 진양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진양공은 전군에 명을 내렸다. 동에서 대수하리라. 다시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동은 지금의 산서성 문희현 동북쪽 땅으로 동택이라고도 불리는 땅이다. 호사고는 자신의 일신상에 변동이 있을 줄은 꿈에도 짐작지 못하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세 좋게 동택으로 나갔다. 막 훈련에 임하려는데 진양공이 호사고를 불러 말했다. 지금까지는 조순이 그대를 보좌했으나 앞으로는 그대가 조순을 보좌하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다. 정신이 어찌라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어째서? 라고 외쳐 묻고 싶었으나 많은 장수와 군사들이 보고 있었다. 그는 겨우 몸을 추스려 그 앞을 물러났다. 동택에서의 군사훈련은 조순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순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차게 명을 내렸다. 군사들은 진심으로 복종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훈련은 대성공이었다. 진양공은 만족하고 조순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강성으로 돌아왔다. 조순은 재상으로서도 능력을 발휘했다. 정령을 재정비하고 관정의 기강을 확립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조순의 명에 기꺼이 복종했다. 아버지의 못지않은 재상이다. 아버지란 조세를 말한다. 진양공은 양처보를 만날 때마다 조순을 천거한 그를 칭찬했다. 하루는 양처보가 궁에서 나오는데 그와 가까이 지내는 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그대가 주공에게 기탄 없이 말하는 충정은 알겠으나 혹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나 사지 않을까 걱정이오. 양처보가 대답했다. 진실로 나라에 이익이 있다면 그까짓 개인적인 원망이 무슨 대수겠소. 한편 원수에서 좌장으로 밀려난 호사고는 섭섭하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끝내 그는 진양공을 찾아가 물었다. 주공께선 선대의 공을 생각하여 신에게 원수직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수직을 빼앗아 조순에게 내리셨습니다.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의 아비 호원의 공적이 조순의 아비 조세보다 못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양공은 무안하여 얼굴을 붉히다가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그런 것이 아니오. 양처보가 말하기를 그대는 성격이 강하여 군대를 다스릴 그릇이 아니라고 하였소. 그래서 바꿨을 뿐이오. 비로소 호사고는 자신과 조순의 직위가 바뀐 전말을 알게 되었다. 그해 8월 진양공은 병이 났다. 그는 자신이 다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태부 양처보와 상경 조순 등 여러 신하를 불러 모았다. 과인은 선군의 백업을 계승한 뒤로 한 번도 타국의 위세를 잃은 적이 없었소. 불행히 과인의 병이 중하여 경들과 오래도록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소. 다른 것은 걱정이 없으나 세자 나이가 아직 어려 선군이 쌓은 업적을 잃을까 염려될 뿐이오. 부디 경들은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하여 우리 진나라가 영원토록 번영할 수 있게 힘써 주시오. 유언이었다. 신하들은 재배하며 금명을 받들었다. 며칠 후 진양공은 세상을 떠났다. 조정 신료들이 조당에 모였다. 세자 이고를 군위에 올리는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진양공의 유언이요 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런데 그날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면서 화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다. 이제 7살이 되었을 뿐이요. 세자의 나이를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겠소? 진문공 사후 지난 8년간 진나라는 여러 차례 환란을 겪어왔다. 하마터면 진의 침공을 받아 사직마저 결단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행히 진양공은 그 위기를 잘 넘겼다. 하지만 7살짜리 소년이 군위에 오른다면 패자국으로서의 위험은커녕 융족의 침공조차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세자 대신 나이 많은 공자를 군주로 옹립하는 것이 우리 진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누구 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온 말은 아니었다. 모든 신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역시 이 무렵만 하더라도 절대 권위의 군주 개념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귀족 자신들의 안위가 첫 번째였다. 나라가 두 번째이고 군주는 그 다음이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군주는 섬길 필요가 없고 자신의 영지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머물 필요가 없다. 이런 분위기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쏠렸다. 공실의 주인이 궐석인 마당에 가장 많은 지분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다름 아닌 조순이었다. 원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조순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자 천천히 입을 떼었다. 그렇소. 우리나라는 지금 환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오. 이러한 때 어린 임금이 서면 이 나라 영토를 지킬 수 없소. 누가 좋겠습니까? 선군 진양공에 아우되는 분으로 공자옹이 지금 진나라에서 악영벼슬을 하고 있소. 이분이라면 성품도 어진데다가 나이도 많고 진문공의 사랑도 많이 받으셨소. 세자가 너무 어리니 옹공자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오. 공자옹은 진문공의 첩두기의 소생이다. 진양공의 이복동생이었으나 정실 소생이 아니었기에 진문공이 일찍이 진나라로 보내 그곳에서 살게 했던 것이다. 이제 분위기는 세자 이고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갔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일어나 다른 의견을 내었다. 첩소생인 옹공자는 적합하지 않소. 차라리 정실부인 소생인 공자낙이 더 낫소. 얼마 전 원수에서 쫓겨난 중군 좌장 호사고였다. 그의 주장은 이러했다. 공자낙 역시 진문공의 아들로서 진양공의 이복동생이다. 생모는 진목공의 딸 문영, 회영. 진문공 말년 후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진나라로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진나라는 우리 진과 가까운 사이다. 반면 공자옹이 벼슬하고 있는 진은 우리와 원수지간이다. 그러니 당연히 진에 머물러 있는 낙공자가 군위에 올라야 하질 않겠소? 그 주장에 다시 조순이 반박했다. 그렇지 않소. 낙공자의 생모 문영은 진의 공과도 이미 혼인한 바 있는 음녀요. 어미가 음한데 어찌 그 자식이 음하지 않겠소? 또한 진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이외다. 만일 우리가 옹공자를 모시면 진과 우리는 다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소.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졌다. 권력 서열 제1인자인 조순과 제2인자인 호사고의 대립 양상으로 변해간 것이다. 신료들은 곤란했다. 섣불리 어느 한쪽을 지지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는 가운데서도 머리를 맞대고 수기한 끝에 한 결론에 이르렀다. 공자옹을 모십시다. 조순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즉각 이루어졌다. 진나라로 보낼 사자를 뽑았다. 선멸이 정사가 되고 사회가 부사가 되었다. 국상도 알릴 겸 옹공자를 모셔오시오. 선멸이 진나라를 향해 떠나려는데 술림보가 가만히 충고했다. 지금 선군의 부인과 세자가 다 궁중에 계시는데 그대는 어쩌려고 다른 나라로 가 임금을 모셔오려고 하는 게요? 만일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대의 처지만 곤란해질 것이오. 병이 낫다 핑계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소. 선멸이 자신만만한 어조로 대답했다. 조순이 우리나라 정권을 모두 잡고 있는데 무슨 변이 생기겠소? 그대는 앞을 보는 눈이 없구려. 술림보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로 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까운 친구로서 선멸에게 충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가는 일은 있어도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선멸과 사회는 옹성을 향해 떠나갔다. 선멸과 사회가 옹성을 향해 떠나자 호사고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언제부터 진나라가 조순의 손에 놀아나게 되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호 씨와 조 씨는 다 나라에 공훈을 세운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엔 조 씨만 있고 호 씨는 없습니다. 호국거가 옆에서 부추겼다. 호국거는 호사고의 동생이다. 이놈! 호사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붉은 핏방울이 입술에 맺혔다. 눈에서는 퍼런 불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당장에라도 군사를 몰아 조순의 집으로 쳐들어갈 기세였다. 그러나 신중해야 했다. 권력상으로도 군사적인 면에서도 호사고보다는 조순이 한 단계 위가 아닌가. 정면으로 붙으면 진다. 분노의 와중 속에서도 호사고는 냉정했다. 가제를 불렀다. 가제란 집안일을 총책임지는 일종의 집사다. 가병을 모아 진나라에 다녀오라. 당시의 귀족들은 집집마다 군사를 길렀다. 이를 가병이라 한다. 사병이라고도 한다. 자신이 속해 있는 주인의 가문을 위해 싸우는 일이 많았기에 가병이라고 하였다. 낙공자를 모시는 겁니까? 호국거가 입술을 축이며 물었다. 그렇다. 어찌 이대로 앉아 조순의 전횡을 구경만 하리요. 낙공자를 모셔다 옹공자와 대립케 할 작정이다. 명을 받은 가제는 조용히 사라졌다. 그가 사라져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호국거가 고개를 돌리며 다시 물었다. 제가 할 일은 없겠습니까?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처보의 목을 가져오라. 양처보는 진양공의 스승이기도 하였지만 과거의 조쇠의 신복이기도 했다. 지금은 조쇠의 뒤를 이어 당주가 된 조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를 중군 대장에서 쫓아내고 조순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바로 그자이다. 그자의 목을 보지 않으면 나의 부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공자낙이 강성으로 오기 전에 조순의 수족을 제거하려는 호사고의 결심이기도 했다. 군사를 모을까요? 아니다. 조용히 처리하라. 조용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암살이 아니고 무엇인가. 호국거도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날 밤이었다. 호국거는 몸이 날랜 가병 서너 명을 뽑아 양처보의 집 담을 넘었다. 그때 양처보는 촛불을 밝히고 책을 보고 있었다. 호국거는 문을 열고 들어가 양처보를 향해 칼을 내리쳤다. 놀란 양처보가 급히 몸을 피했다. 목을 노린 칼은 어깨에 감아졌다. 무슨 짓이냐? 조순의 주구 죽어라. 양처보는 문을 박차고 대청으로 뛰쳐나갔다. 그 뒤를 호국거가 쫓았다. 양초보는 60이 넘은 몸. 마당으로 내려서기 전에 호국거의 두 번째 칼을 맞았다.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다시 일어날 틈을 주지 않고 호국거의 가병들이 달려들어 목을 끊었다. 사족 하나. 지난 봄 양처보는 위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땅에 이르러 객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여관집 주인 영씨는 양처보의 풍모를 보고 첫눈에 그를 흠모하였다. 그날 밤 영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군자를 모시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오늘에야 진정한 군자를 찾게 된 것 같소. 다음 날 아침 그는 양처보를 주인으로 삼아 함께 여관을 떠났다. 그런데 며칠 후 영씨가 여관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내가 이상히 여기고 물었다. 당신은 오랫동안 찾았던 군자를 만났는데 어찌하여 그를 따라가지 않고 돌아온 것입니까? 영씨가 대답했다. 내가 처음에는 그의 용모를 보고 따라갔으나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를 달리 생각하게 되었소. 양처보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나 그의 말은 그 용모에 부합되지 않았다. 말은 곧 마음의 표현. 마음과 용모가 일치하지 않으면 믿음을 주지 못하게 마련이다. 양처보의 생각은 지혜로우나 그 말이 오만하고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앞섰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니 반드시 원한을 사게 마련이요. 나는 그를 따라갔다가 이익은 고사하고 재앙을 얻을 것이 분명하여 온 땅까지 대동했다가 그냥 돌아오게 된 것이요. 과연 양처보는 강성에 돌아와 호사고와 조순의 일에 관여했고 그로 인해 결국은 암살당하기에 이르렀다. 당대 제사라고 자처하던 양처보는 한낱 여관집 주인의 식견에도 미치지 못했음인가. 춘추시대 이야기를 적고 있는 국어라는 사서에 실린 일화다.
조순의 정보망은 진나라 제1의 권력자답게 치밀하고 정확했다. 호사고가 낙공자를 모시기 위해 진나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런 보고가 날아들었다. 조순의 눈이 매처럼 번뜩였다. 정면으로 맞설 셈이군. 곤란했다. 두 사람의 아버지 조세와 호원은 진나라의 양대 기둥이나 마찬가지였다. 누구보다도 절친한 가문이었다. 그것이 자신들 때에 와서 깨져나가고 있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두 가문이 싸우면 진나라는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피하고 싶다. 공손저구가 조순의 마음을 읽었다. 공손저구는 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실에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 조순과는 절친한 사이였다. 낙공자만 사라져준다면.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이 한마디가 조순의 머릿속을 환하게 해주었다. 그렇군. 그대가 이 일을 맡아주겠소? 병력은 가병 100명. 호사고의 신복이 낙공자를 데리고 돌아올 때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단숨에 해치워버려라. 반드시 산 쪽으로 가장할 것.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했다. 공손저구는 곧 강성에서 모습을 감췄다. 그날 오후였다. 벼랑간 조순의 집 대문 앞이 시끄러웠다. 조순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무슨 일이냐? 양처보 집안 사람들이 원수를 뵙고자 합니다. 연유를 대라고 했더니 반드시 원수를 만나야만 말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들어오라 일러라. 양처보 집안 사람들이 조순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밤에 양처보가 살해당한 일을 고하며 원수를 갚아줄 것을 간청했다. 범인은 호국거의 얼굴을 본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시 호씨 집안이 우리를 미워하여 저지른 일입니다. 청컨대 원수께서는 호국거를 잡아 문초해 주십시오. 조수는 양처보의 죽음이 호사고 호국거 형제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기어코 피를 보아야 한단 말인가? 조수는 순간적으로 갈등했다. 벼란간 조순이 두 눈을 빛내며 양처보 집안 사람들을 향해 크게 호통쳤다. 양처보는 단순히 도둑에게 피살된 것이다. 너희들은 어찌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호국거를 모함하느냐? 속히 물러가라. 어느 날 강성에서 사라졌던 공손저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순에게로 달려가 비밀리에 보고했다. 빗땅의 골짜기에서 낙공자를 해치웠습니다. 비는 진나라 영토로 지금의 하남성 제원현 서쪽 땅이다. 그대가 큰일을 해냈구려. 진양공이 죽은 지 2달이 지났다. 그때까지도 진나라에는 군주가 서지 않았다. 임금 내정자 옹을 모시러 진나라로 떠난 선멸과 사회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진양공의 시신을 빈궁에 모셔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조수는 중신들과 의논한 끝에 그해 10월 진양공에 대한 장례식을 치렀다. 장지는 고곡, 상주는 7살 소년 세자 이고였다. 원칙대로라면 군주의 신분으로서 상주가 되어야 했으나 따로의 임금 내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쓴 것이다. 세자 이고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7살 소년이 무엇을 알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기만 하였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죽은 진양공의 부인이자 세자 이고의 생모인 모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장례식을 치르는 중 모경은 조순과 나란히 설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이고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조순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물었다. 성군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으며 어린 세자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이 일점 혈육을 버리고 임금 될 사람을 다른 나라에 가서 데려오는 것이오. 조순이 고개를 외면한 채 대답했다. 이것은 국가의 대사입니다. 이 조수는 한 개인의 사정에 의해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강성으로 돌아온 조수는 모든 신료들이 정청에 모였을 때 느닷없는 말을 했다. 성군께선 생전에 형벌과 상을 분명히 하셔서 모든 나라를 거느리는 백주가 되셨소이다. 지금 선군의 신의가 우리를 굽어보고 있소. 모두들 조순이 무슨 말을 하려는가 궁금하여 시선을 그에게로 모았다. 그런데 얼마 전 호국거는 개인의 원한으로 선군의 사부인 양처보를 죽였소. 성군도 지하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거니와 이래서야 어느 대신이 마음 놓고 나라 일을 돌보겠소.
나는 이 자리에서 호국거의 죄상을 밝히고 그를 처벌해야겠소. 그 자리에는 호사고와 호국거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삽시간에 흑빛이 되었다. 특히 호국거는 기절할 듯 놀랐다. 달아날 여가도 없었다. 꼼짝없이 사로잡혀 사구로 넘겨졌다. 사구란 오늘날의 검찰청에 해당한다. 사구 관리들은 양처보의 죽음을 수사했다. 호국거의 집에서 나온 양처보의 목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변명할 여지 없는 호국거는 끝내 참수형을 당했다. 양처보 집안 사람들은 그제야 조순에게 감사하고 그 목을 시체에다 꿰어 다시 장사 지냈다. 졌다. 호사고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조순이 조만간 자기에게도 보복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조순은 호사고에게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선대부터의 친밀함 때문인가? 호사고의 그간의 공로를 존중해서인가? 어쨌거나 호사고는 더 이상 진나라에서 살 수 없음을 직감했다. 조순과 대립한 이상 언제 어느 때 자신에게 해가 미칠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는 수레를 타고 강성을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노적. 노적은 오늘날 산서성 노성현 동북방에 살고 있던 적족의 일종이다. 호사고의 망명을 뒤늦게 안 조수는 눈빛을 누그러뜨리며 길게 탄식했다. 내가 호국거를 죽인 것은 호사고만은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가 무서워 질에 달아났구나. 유변을 불러 명을 내렸다. 그대가 호사고의 식소를 노적불악에 데려다주고 오시오. 유변은 하군의 사마직을 맡고 있는 장수였다. 호사고가 중군대장에 올라 아나무인한 태도로 군사들을 지휘할 때 겸손하십시오. 라고 충고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곤장 100대를 맞는 곤욕을 치렀다. 조순의 명을 받은 유변은 자신에게 배속된 부하들을 불러 떠날 채비를 갖췄다. 지난 봄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는 신복 부하들은 잘 되었다는 듯이 한결같이 말했다. 이제야 호사고에게 당한 모욕을 분풀이 할 때가 왔습니다. 노적 땅으로 가는 도중 적당한 곳에서 호사고의 처자를 다 죽여버립시다. 조순 원수께서 이 일을 유사마에게 맡긴 것도 바로 그러한 뜻에서 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유변은 고개를 강하게 저었다. 안 될 말이다. 내가 듣기로 원수는 원수진 사람에게 직접 갚아야 한다. 원수를 그 후사에게 갚는 것은 충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오늘의 일은 원수께서 호사고에게 예의를 베푸시는 일이다. 마침내 유변은 호사고의 가족은 물론 재산까지 모두 수레에 싣고 안전하게 노적 국경까지 전송해 주었다. 호사고는 걱정하던 가족이 머리털 하나 다침 없이 자신의 망명지까지 온 것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변이 이토록 어진 사람이건만 나는 그를 몰라봤다. 내가 오랑캐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조순 또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유변의 인품에 탐복했다. 유변이야말로 참다운 도리를 아는 사람이로다. 그 무렵 선멸과 사회는 진나라 수도 옹성에 머물고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착 즉시 공자옹을 모시고 귀국길에 올라야 했으나 진나라도 진목공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국상 중에 있었다. 내정이 안정된 후에 진목공에 이어 진의 임금에 오른 진강공은 공자옹의 일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 사이 진나라 재상 백리시는 사람을 풀어 진나라 동태를 살폈다. 모든 것이 선멸과 사회의 말대로였다. 진의 중신들은 진정으로 공자옹을 군위에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내정도 많이 안정되었으니 공자옹을 강성으로 보내어 군위에 올리십시오. 이 일만 성공하면 진나라 임금은 여러 대째 우리 진에서 배출하는 것이 됩니다. 이득이 있을 뿐 손해는 없습니다. 이러한 백리시의 보고를 듣고서야 진강공은 공자옹과 사신으로 온 선멸 사회를 불러 귀국의 명을 내렸다. 돌아가 군위에 오르라. 그러고는 백리시로 하여금 그들을 안전하게 강성까지 호위하게 했다. 이때 백리시가 거느리고 간 군대는 병차 400승. 대병력이었다. 진양공이 죽은 이듬해 3월의 일이었다. 이 소식은 즉각 강성에도 전해졌다. 진나라 원수 겸 재상 조수는 모든 신료와 함께 공자옹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 무렵 세자 이고의 생모 모경은 날마다 어린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조당에 나가 통곡하며 호소했다.
이 아이는 성군의 적자입니다. 어찌하여 모든 대부는 성군의 한 점 혈육을 버리려 하십니까? 이 때문에 대부들은 여간 난처해하지 않았다. 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 모경을 피해 다니기에 급급했다. 날이 저물어 대부들이 퇴청하면 모경은 다시 수레를 타고 조순의 집으로 향했다. 때로는 대청에서 때로는 대문 밖에서 구슬피 흐느끼며 이고를 위해 탄원했다. 성군께서는 임종하실 때 세자를 경에게 부탁하셨소. 원수께서는 성군의 그 유언이 귀에 쟁쟁하지도 않습니까? 세자가 어여시 이렇게 살아있는데 원수께서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임금에 앉히려 하십니까? 세자를 군위에 올리지 않으려면 우리 모자를 죽이시오. 길 가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고 성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백성들은 차츰 세자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불쌍하구나. 원수의 처사가 너무 심하다. 어떤 이는 어린 세자를 동정했고 어떤 이는 조순을 괘씸하게 생각했다. 조당 내에서도 세자의 일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일기 시작했다. 순림보, 유변 등 조순과 가까운 사람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성 안팎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었다. 난이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조순은 골머리를 앓았다. 하루는 급결이 찾아와 말했다. 이런 분위기로 온 공자가 귀국하면 우리 진나라는 내란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오. 급결은 극계의 아들로서 극시 일문의 당주였다. 백적과의 싸움에서 수장백부호의 목을 베는 공을 세우기도 한 용장이요 현자였다. 조수는 전에 없이 긴장했다. 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소이다. 하지만 이미 선멸과 사회가 옹공자를 앞세우고 돌아오는 중인데 어떻게 또 세자를 군위에 올린단 말이오. 세자를 버리고 옹공자를 군위에 올린다 하더라도 세자는 앞으로 장성하오. 세자가 장성하면 우리나라는 더욱 어지럽게 됩니다. 듣자니 아직 옹공자가 황하를 건너지 않은 모양이니 하루라도 속히 사람을 보내 옹공자의 귀국을 막으십시오.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 안에 임금이 서야 옹공자의 귀국을 막을 명분이 서니 기왕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먼저 세자를 군위에 올리도록 합시다. 마침내 조수는 마음을 정했다. 그날로 모든 신료를 조당으로 소집하고 세자 이고를 임금으로 세운다는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좋습니다. 대부들은 찬성했다. 한결같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들이었다. 세자 이고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이로써 진나라는 진양공이 죽은 지 7개월 만에 임금이 섰다. 그가 진영공이다. 이때 그의 나이 7살. 문무백관이 소년 임금 진영공에게 조화를 마쳤을 때였다. 파발이 달려와 보고했다. 진군을 앞세운 옹공자 일행이 황하에 당도했다고 합니다. 대부들은 난감했다. 조순이 일어나 결연히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소? 이미 우리나라에 임금이 섰으니 옹공자와 진군은 이제 우리의 적이나 마찬가지외다. 사람을 보내 사정을 설명한들 들어줄 리 없으니 당장 군대를 동원해 진군의 도강을 저지합시다. 강성은 삽시간에 전시체제로 바뀌었다. 조수는 상군대장 기정에게 진영공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겼다. 나머지 장수들에 대해서도 각기 임무를 부여했다. 호사고를 대신하여 선극이 중군 좌장의 일을 맡아보라. 상군 좌장 순림보는 기정을 대신하여 상군 대장을 대행하라. 하군 좌장 선도는 선멸을 대신하여 하군 대장을 대행하라. 나는 스스로 중군 대장이 되어 진군과 싸우리라. 3군을 정돈한 조순은 군사를 거느리고 강성을 출발했다. 조순이 이끄는 진군이 동음 땅에 이르렀을 때 공자옹을 호위하던 진군은 이미 황하를 건너 영호에 머물고 있었다. 진군 대장 백리시는 진군이 전방에 나와 있다는 말을 듣고 공자옹을 영접하러 나온 줄로만 알았다. 그들은 전혀 전투 준비를 하지 않았다. 사자로 갔던 선멸이 그간의 경위를 보고하기 위해 동음으로 건너와 조순을 만났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린가? 그 사이 세자 이고를 군위에 올렸다는 것이 아닌가? 선멸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길길이 날뛰었다. 공자옹을 모셔오기로 한 것은 그대가 주장한 것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이제 와서 세자를 임금으로 세웠다니 지금 어린애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조순을 무섭게 노려보다가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 군막을 나왔다.
오랫동안의 친구 술림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멸은 술림보를 보자 강성을 떠나올 때 그의 말이 생각나서 탄식했다. 내가 그대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려. 그대는 잘 지내시오. 술림보가 선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대는 진나라시나요? 진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는 것이오? 나는 명을 받고 온 공자를 모시러 진나라로 떠났던 사람이오.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주공은 옹공자요. 이런 마당에 내 어찌 옹공자를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소? 진은 옹공자를 돕는 나라이니 나는 진으로 가겠소. 선멸은 끝내 소매를 뿌리치고 영으로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조순이 모든 장수를 불러놓고 말했다. 선멸이 돌아갔으니 진군은 반드시 내일 우리를 공격해올 것이오.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기선이오. 오늘 밤 나는 진군 영체를 기습하여 저들을 우리 땅에서 쫓아낼 작정이오. 그날 저녁 진군은 밥을 배불리 먹고 한매한 후 조용히 출동했다. 그들이 진군 영체에 당도했을 때는 삼경이 조금 넘은 무렵이었다. 조순의 신호가 떨어지자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북소리와 함께 영체를 향해 쳐들어갔다. 과연 진군은 아무 대비도 해놓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격이었다. 갑옷과 창을 잡을 여가도 없었다. 놀란 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들을 공격한 것이 진군이라는 것을 알았을 정도였다. 백리씨와 그 군사들은 대패하여 겨우 황하 건너편으로 도주했다. 그 와중에 공자옹이 죽었다. 선멸은 공자옹의 시신을 보고 울며 탄식했다. 모든 게 끝났다. 조수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옹공자를 도운 진나라를 배신하지 않겠다. 그는 백리씨의 뒤를 따라 진나라로 달아났다. 함께 사신으로 갔던 사회 또한 패잔병 속에 섞여 옹성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선멸처럼 진심으로 진나라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 조순이 자기를 배신했다 하여 그가 고국을 배신한 행위는 옳지 않다. 어찌 개인의 일과 나라의 일을 동격으로 놓을 수 있으리요. 그 뒤 진강공은 선멸과 사회를 모두 대부로 삼았으나 사회는 일절 선멸을 만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회를 보고 물었다. 그대와 선멸은 다 같은 망명객이다. 어찌하여 같은 처지로서 선멸을 만나지 않고 따로이 지내는가? 사회가 대답했다. 나는 선멸과 같은 죄를 지어 이곳에 머무르는 것일 뿐 고국을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멸은 나라를 버렸다. 어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제나 저제나 진나라로 돌아갈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선멸과 사회 중 누구의 입장에 동정표를 던져야 할까? 조수는 단 한 번의 야습으로 진군을 대파하자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는 즉각 강성으로 개선했다. 그 이전 조순이 진군을 맞아 강성을 떠났을 때의 일이었다. 그 뒷모습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다. 다름 아닌 사곡과 양익이었다. 그들은 지난해 봄 진양공에 의해 중군 대장과 좌장에 내정되었던 사람들로서 신진 세력을 대표하는 중신들이었다. 그런데 선극의 한마디에 의해 요직에서 제외되고 진나라 병권은 온통 호사고와 조순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여간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까지 공신의 자식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는 없다. 그때부터 그들은 진나라 병권을 차지할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조순이 상군 대장 기정에게 도성을 맡기고 싸움터로 나갔다. 마침 도성 수비를 책임지게 된 기정은 신진 세력의 일원으로 사곡, 양이기와 절친한 사이였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사곡과 양이기는 기정을 찾아가 열변을 토했다. 기정 또한 상군 대장에 오르긴 하였지만 실질 권한이 모두 조순에게 있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대들의 뜻을 알겠소. 거사합시다. 세 사람은 즉시 구체적인 모의에 들어갔다. 옹공자를 호위하고 있는 진군은 병차 400승의 대군이요. 싸움은 쉽사리 결판나지 않을 것이요. 지금 강성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고를 폐위시킨 후 옹공자를 영접해 모십시다. 성공하면 이 나라 권세는 모두 우리 세 사람이 차지할 수 있소. 그날부터 그들은 은밀히 동조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데 천만 뜻밖의 일이었다.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진 간의 싸움이 하룻밤 사이에 결판났다. 그들이 채 동지들을 규합하기도 전에 조순이 진군을 대파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세 사람은 재빨리 움직임을 멈추고 태연스럽게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의 꿈을 접을 수는 없소. 기정과 사곡과 양이기는 몰래 입술에 피를 발라 맹세했다. 계획을 바꾸어 시간을 넉넉히 두고 동지를 규합해 나가기로 했다. 하군 좌장 선도는 이번 영호 전투에서 선멸을 대신하여 하군을 지휘한 장수였다. 그는 본래 자신의 직속 상관인 하군 대장 선멸을 존경하며 따랐다. 그런데 이번에 선멸이 조순에게 배신당하고 어쩔 수 없이 진나라로 망명한 사실을 낱낱이 보았다. 조순으로 인해 선멸만 희생당했다. 선도는 조순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 또 괴득이란 사람이 있었다. 괴득은 중군 좌장 선극의 부하로서 이번 영호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이다. 영호 전투에서 진군은 대승을 거두었지만 유독 괴득만 진나라 군사에게 패하여 병차 10승을 잃었다. 중군 좌장 선극은 아버지 선차거를 닮아 평소 상벌을 엄하게 시행했다. 그는 유일하게 패한 괴득을 군법에 붙여 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장수들이 그를 용서해 주기를 간청했다. 선극은 이 일을 중군 원수 조순에게 보고했다. 조순은 진상을 조사한 끝에 괴득을 죽이는 대신 그의 재산을 몰수했다. 이때부터 괴득은 자신을 죽이려 한 선극과 재산을 몰수한 조순을 깊이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진나라 대부들은 크게 두 계파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공신들의 후손인 훈구파였고 다른 하나는 진양공 때부터 새로이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신흥 세력이었다. 훈구파의 중심 인물이 조순, 선극 등이라면 신흥 세력의 중심 인물은 기정, 사곡 등이었다. 괴득은 굳이 말하라면 신흥 세력 계열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사곡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반운구 인사들을 은밀히 규합하고 있던 사곡은 괴득의 흥분한 모습을 보고 은근히 꼬드겼다. 조순은 법을 무시하는 독재자요, 선극은 조순의 신복이라. 두 사람 모두 이 나라에서는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외다. 이럴 때 한 의사를 얻어 선극부터 해치워버리면 아무리 조순이라 하더라도 그 세력이 외로워질 터인데. 이런 일은 선도가 적임자지만 그가 우리 말을 들을지 알 수 없어 나는 망설이고 있는 것이 왜다. 괴득의 눈이 빛났다. 아직 모르셨습니까? 무엇을? 선도는 자신의 주장 선멸이 신에 없는 조순으로 인해 진나라로 망명한 것을 여간 분통히 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곡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일은 탄탄대로다. 그는 괴득의 귀에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괴득은 크게 기뻐하며 다짐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괴득은 은밀히 선도의 집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평소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화제가 조정의 일에 이르렀을 때였다. 선도는 전에 없이 흥분하며 열변을 토했다. 조수는 신의가 없는 자요. 선멸에게 옹공자를 모셔오게 해놓고는 오히려 그를 핍박하여 옹공자를 죽이기까지 했소. 내 어찌 이런 자와 일을 함께할 수 있겠소. 참으로 앞날이 큰일이오. 괴득이 기다리던 때였다. 그는 맞장구 치며 사곡의 말을 선도에게 들려주었다. 선도는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괴득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내가 진나라를 위해 할 일을 찾았소. BC 617년 진영공 2년 겨울이 깊어갈 무렵의 일이었다.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룻날이었다. 선극은 집안 식소를 거느리고 기성으로 갔다. 기성은 그의 조부인 선진이 백적과 싸우다가 갑옷을 벗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전사한 곳이었다. 진양공은 그런 선진을 위해 그곳에다 사당을 세워주었다. 그 뒤로 그의 후손들은 매년 정월이 되면 기 땅으로 가서 선진의 사당에 참배하고 제사를 지냈다. 사흘 후 선극이 제사를 마치고 강성으로 돌아오기 위해 기 땅 들판을 지날 때였다. 난데없이 수십 명의 도적대가 언덕 뒤편에서 튀어나오더니 선극 일행을 덮쳤다. 선극은 수행원을 대동하긴 하였으나 집안 행사인 관계로 서너 명의 병사만을 데리고 왔을 뿐 나머지는 모두 종복들이었다. 도적들은 한결같이 무기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
잘 훈련된 병사들 같았다. 누가 보냈느냐? 선극이 외쳤으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칼을 휘둘렀다. 선극의 어깨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비틀거리는 선극을 향해 도적들은 다시 벌떼처럼 달려들어 난자를 행했다. 수행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선극의 죽음은 조정 중신들에게 큰 파란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내정 수반인 조순의 분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다. 이는 단순한 도적대의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직감한 조순은 사구의 명을 내려 열흘 안에 범인들을 잡아 바치라고 다그쳤다. 사구의 관리들은 맹렬히 수사를 했다. 선극의 수행원 중 범인 얼굴을 아는 자가 있어 수사는 급진전을 보였다. 도성 안의 시정배들을 낱낱이 조사하라. 그 무렵 선도와 궤득은 깊숙한 방에 숨어 있었다. 꼬리가 잡힌 모양이요. 머저리 같은 놈들. 그들은 연일 불안에 떨었다. 그랬다. 선극의 암살을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선도와 궤득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날이 어두워지자 불안을 참지 못하고 동지 양이기의 집을 찾아갔다. 양이기는 두 사람을 안심시켰다. 조금만 참으시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사곡대부와 의논하여 하루빨리 거사토록 하겠소. 그날 밤 양이기는 친척인 양홍을 찾아갔다. 양홍은 양유미의 아들로서 훈구 계열의 사람이었다. 양이기가 양홍을 찾은 것은 선극 암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양이기는 술을 좋아했다. 술상을 앞에 놓고 양홍과 마주 앉아 조순의 동태를 탐지하던 그는 그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대취한 그는 횡설수설하던 끝에 기정, 사곡 등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극비 사항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양홍은 크게 놀랐다. 이야말로 우리 양씨가 멸족당할 일이로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양홍은 자신의 이웃에 사는 유변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하군 사마 유변은 조순의 신임이 두터운 신복부하였다. 그 즉시로 조순의 집으로 달려가 양홍에게 들은 기정 등의 음모를 그대로 고했다. 병사들을 소집하라. 무슨 일일까? 집안에 틀어박혀 바깥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선도는 조순이 병사들을 소집한다는 보고를 받고 더욱 불안했다. 음모가 누설된 것은 아닐까? 그는 급히 사곡의 집으로 달려갔다. 기정, 양이기, 궤득 등에게도 연락을 취해 사곡의 집으로 오게 했다. 양이기가 맨 마지막으로 달려왔다. 물론 그는 자신이 술에 취해 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들이 무슨 낌새를 챈 것 같소. 오늘 밤이라도 당장 거사합시다. 좋소. 나는 병사들을 모으겠소. 마음이 급한 선도와 궤득이 방안을 서성이며 재촉했다. 그러나 우두머리 격인 기정과 사곡은 느긋했다. 침착하시오. 우리 계획이 누설될 리 없잖소. 조순 일당을 치기에는 상원절이 가장 좋소. 며칠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만 자중하시오. 상원절이란 정월 대보름을 말한다. 예부터 중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다. 진영공과 조순을 비롯한 신하들이 궁중 뜰에 모여 잔치를 베풀 때 그들을 포위하여 일거에 해치우자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은 그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삼경 조금 못된 캄캄한 밤이었다. 한 무리의 병사들이 은밀히 군부를 나왔다. 그들은 어두운 골목길을 이용해 발소리를 내지 않고 선도의 집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윽고 집 주위를 완전히 포위했을 때 우두머리의 오른손이 번쩍 올라갔다. 갑자기 병사들의 손에 횃불이 밝혀지고 대문이 부서져 나갔다. 선도는 후원 별당 깊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었다. 잠옷 차림새로 밖으로 뛰어나왔다. 집안이 대낮처럼 밝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직감했다. 발각되었구나.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다. 그의 주변으로 수십 명의 무장 병사들이 에워쌌다.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낯익은 얼굴 하군 사마 유변이었다. 하군 좌장인 선도의 직속 부하이기도 했다. 선도가 군부에 붙잡혀갔다는 소식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대부들 사이에 알려졌다. 막 등청하려던 상군 대장 기정도 그 소식을 들었다.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갔다.
가재를 부르려는데 대문이 열리며 사곡이 허둥지둥 달려들어왔다. 뒤를 이어 양이기와 궤득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각기 가병을 출동시켜 조순의 집을 습격합시다. 네 사람이 밀실에 모여 의논하고 있을 때 가재가 들어와 기정에게 고했다. 조순 원수댁에서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일순 네 사람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기정은 안색을 고치고 대청으로 나갔다. 조순의 집에서 왔다는 심부름꾼이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을 전했다. 원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선극을 암살한 범인을 잡아 군부에 가뒀는데 그 일을 어찌 처리할지 상의해야겠으니 바쁘시지 않거든 잠시 조당으로 둡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대청에 서 있던 기정도 방 안에 숨어 엿듣고 있던 사곡, 양이기, 궤득도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심부름꾼을 돌려보낸 기정은 방 안으로 들어와 나머지 사람을 향해 말했다. 그대들은 안심하오. 조순이 선도의 일 때문에 나와 상의하겠다는 것을 보니 아직 우리의 비밀을 모르는 모양이오. 일단 내가 먼저 조당에 들어가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 터이니 그대들은 잠시 여기서 기다려주시오. 만일 내가 2시즌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면 그땐 군사를 일으켜 조순 일당을 일망타진하시오. 기정은 수레를 타고 궁으로 들어갔다. 과연 조당에는 조순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급하게 오시라 해서 송구하오. 실은 선국의 살해범을 잡았는데 그 범인이 글쎄 하군 좌장 선도가 아니겠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오. 그래서 그대를 부른 것이니 이 일을 함께 의논합시다. 기정이 보니 조수는 정말로 자신들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한 번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조순과 마주 앉아 선도의 일을 의논하는 체하였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이 모든 것이 조순의 치밀한 계획일 줄을. 기정이 조순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을 때 그 집 주변에는 이미 술림보, 극결, 난순 등이 군사들과 함께 매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정이 수레를 타고 사라지는 순간 집 안으로 쳐들어갔다. 그 바람에 방 안에 앉아있던 사곡, 양이기, 궤득은 꼼짝없이 체포되고 말았다. 술림보 등은 세 사람을 군부 감옥에 가둔 후 조당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도 조순과 기정은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선도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논하는 체하고 있었다. 벼랑간 조방 문이 열리면서 술림보, 극결, 난순이 들어왔다. 그들은 기정을 보자 대뜸 두 눈을 부라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디 있었나 했더니 바로 여기 있었군. 기정, 대담하구나. 그대가 내란 음모자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자가 어찌 조당에 앉아 있을 쏜가. 기정은 눈앞이 아찔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태연히 대답했다. 그대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나는 상군 대장이요. 그대들이 진군과 싸우러 간 사이 혼자 도성을 지켰단 말이오. 만일 내가 내란을 꾸몄다면 어찌 그런 좋은 기회에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인가? 그대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소. 순간 지금까지 조용한 음성으로 선도의 일을 의논하고 있던 조순이 태도를 돌변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기정은 그 입을 닥쳐라. 내가 궁성을 지키면서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희들이 예상했던 날짜보다 일찍 돌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이미 너희들의 음모를 낱낱이 조사해 두었다. 기정의 고개가 꺾였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군사들이 들어와 그런 기정을 끌어냈다. 조수는 곧장 진영공의 거처로 향했다. 진영공도 이미 도성 내의 군사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 기정, 사곡 등이 반역하려다 발각되어 지금 군부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어찌 처리할 작정이오? 반역은 대역죄입니다. 상원절 행사가 끝난 후 모두 참수형에 처할 작정입니다. 어린 진영공은 잠시 조순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시오. 며칠 후 상원절 행사가 도성 내에 크게 벌어졌다. 신료들은 신료들대로, 공족들은 공족들대로 잔치를 벌여 서로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그날 함께 잔치에 참석했던 모부인 모경이 진영공에게 물었다. 듣건대 5 대신이 옥에 갇혔다고 하던데 어찌 처결하기로 했소. 조순원수는 그들을 모두 참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우는 뭐라 대답했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모경이 눈썹을 찡그렸다. 그 5사람은 권세를 다툴 생각이었을 뿐 임금을 바꿔 앉힐 생각은 없었을 것이요. 참수영은 너무 심한 처사입니다. 설사 죽인다 하더라도 그 우두머리만 죽이면 될 것을 어찌 모조리 없앤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대부들을 죽이면 조만간 조정에는 인재의 씨가 마를 것이요. 군우 나이 이제 9살인데 어찌 그만한 일도 짐작하지 못하시오? 다음 날 궁정으로 나간 진영공은 조순에게 모경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조순이 불쾌한 듯 진영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대신들이 딴 마음을 품는 것은 모두 주공께서 너무 어리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에 그들을 모두 죽이지 않으면 장차 이 나라의 기강을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사흘 후 기정, 사곡, 선도, 양익이, 괴득 5사람은 내란죄와 임금에 대한 불경죄로 시정에 끌려나가 참수형을 당했다. 조수는 죽은 선극의 아들 선곡을 대부로 임명하여 선극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그대로 이어받게 했다. BC 618년 1월 19일의 일이었다. 진영공 3년이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진나라 사람들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서슬퍼런 조순의 권세에 눌려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여담 한 가지. 이러한 조순의 명성은 널리 주변의 융족, 적족에게까지 알려졌다. 호사고가 망명에 있는 노적의 재상으로 풍서라는 사람이 있었다. 풍서 역시 조순의 이름을 듣고 궁금하여 망명객 호사고를 불러 물었다. 조순과 그 아버지 조세를 비교하면 누가 더 어질다고 생각하오? 호사고가 대답했다. 조세는 겨울날의 태양이요, 조순은 여름날의 태양이외다. 겨울철에 태양빛을 쬐면 따스하지만 여름철에 태양빛을 받으면 그 더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풍서가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대는 지난날 조순에게 패했던 사람이라 역시 조순을 두려워하는구려. 진영공 6년이 되었다. 조순이 공자옹을 옹립하기 위해 진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온 진군을 격파하여 쫓아보낸 지도 만 5년이 지났다. 조순을 비롯한 진나라 대부들은 영호 전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나 진나라 사람들은 그때의 배신감과 분노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복수하리라. 그 해는 진강공도 군위에 오른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그동안 손실된 군마를 보충하고 병차도 열심히 수리했다. 중원의 여러 나라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힘을 쌓아갔다. 그해 여름 진강공은 서걸수를 보내어 노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진을 도울 나라는 없어졌다. 진강공은 마침내 진나라를 공격할 것을 결심했다. 재상 백리시에게는 도성을 지키게 하고 서걸수를 대장에 임명했다. 서걸수를 도울 부장에는 건병을 임명했으며 참모로는 진나라에서 귀화해온 사회를 지명했다. 총 병력은 500승. 12월 그들은 호호탕탕 황하를 건넜다. 복수심에 불타는 진군의 사기는 높았다. 황하를 건너자마자 단숨에 기마 땅을 점령했다. 기마는 지금의 산서성 영제현 남쪽 땅이다. 강성의 진군의 습격급보가 날아들었다. 진나라 원수 조수는 진군의 침공을 진영공에게 고한 뒤 즉각 방어군을 편성했다. 그는 친히 중군 대장이 되었고 죽은 선극의 좌장 자리에는 순림보를 임명했다. 그리고 병차를 모는 어자로는 법무휴를, 차우로는 제미명을 발탁했다. 이어 기정이 참수당함으로써 공석이 된 상군 대장에는 급결을 올렸다. 상군 좌장 역시 공석으로 있었다. 그 적임자를 물색할 때였다. 조순의 종제 중에 조천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죽은 진양공의 사위이기도 하였다. 조천은 전쟁터에 나가 공을 세워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상군 좌장이 되겠다고 자청했다. 그러나 조순은 고개를 저으며 조천에게 말했다. 너는 젊고 싸움을 좋아하긴 하지만 경험이 없다. 다음 날을 기다려라. 그러고는 사마이자 신복 부하인 유변을 상군 좌장으로 승진시켰다. 선멸과 선도가 맡고 있던 하군 대장 및 좌장도 모두 새로운 인물로 교체했다. 난순 대부께서 하군 대장을, 서갑 대부는 그 좌장직을 맡아주시오. 서갑은 서신의 아들이다. 이로써 3군의 대장과 좌장을 확정했다. 조천은 자신이 육장에서 제외된 것이 서운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조순에게 다시 청했다. 그렇다면 편장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이번에 나가 반드시 공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편장이라면 곧 편대장,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직위다. 조수는 그것마저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조천은 상군 소속의 편장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변이 맡고 있던 사마직. 한자여의 아들로 한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골은 어려서부터 조순의 집에서 자랐다. 그래서 조수는 한골의 성품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공평무사한 사람이다. 사마로서 그보다 적임자는 없다. 모든 부서를 정함으로써 출전 준비를 완료한 진나라 3군은 진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 국경을 향해 출발했다. 진군의 행진은 법도가 있고 엄숙했다. 그들이 십리쯤 갔을 때였다. 벼란간 하군 뒤편에서 병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군대 행렬을 무시하고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고 신임 삼아 한골이 부하를 시켜 그 병차의 어자를 잡아오게 하였다. 너는 무슨 일로 행렬을 흐트러뜨려 놓은 것이냐? 조순 상국 재상께서 물통을 잇고 왔다기에 급히 물통을 운반해 가는 길입니다. 어자의 말에 한골은 두 눈을 부릅뜨며 호통쳤다. 군대 행렬이 이미 정해졌는데 어찌 병차를 타고 한가운데를 달릴 수 있단 말이냐? 참수하라. 어자는 엎드려 울며 호소했다. 저는 그저 상국의 분부를 시행했을 따름입니다. 나의 직책은 사마다. 사마는 군법만 알 뿐 상국과 관계없다. 군법에 의해 참하는 것뿐이니 그리할라. 군사들은 한골의 명에 따라 어자를 목 빼고 병차를 부숴버렸다. 이 사건은 즉각 원수 조순의 귀에도 전해졌다. 주변 장수들이 분개하며 말했다. 한골이 사마가 된 것은 원수의 천거 덕분인데 감히 어자를 죽이고 병차를 부수다니 한골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속히 그 자를 불러버라십시오. 조순이 명했다. 한골을 데리고 오라. 모든 사람은 한골이 오기만 하면 그 당장에 목이 달아날 줄 짐작했다. 잠시 후 한골이 조순 앞에 섰다. 그런데 조순이 보여준 태도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골 가까이 다가가 공손히 예를 올리는 것이었다. 내가 듣기로 무릇 임금을 섬기는 자는 만사에 공평하고 당파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였소. 그대가 이렇듯 법을 잘 지키고 시행하니 참으로 천거한 보람을 느끼는 바이오.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기 바라오. 한골이 물러가자 조순이 다시 주위 장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음 날 진나라 정권을 잡을 자는 반드시 한골일 것이다. 한시는 장차 번성하리로다. 진군은 하곡에 이르러 진체를 세웠다. 하곡은 황하가 구부러져 동쪽으로 흐르는 지역으로 지금의 산서성 영제현 서남쪽에 있다. 이때 이미 진군은 황하를 건너왔기 때문에 두 나라 군대는 하곡 들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했다. 조순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니 진군의 기세가 여간 만만치 않았다. 곁에 서서 함께 적진을 살펴보던 상군 좌장 유변이 계책을 아뢰었다. 진군은 수년 동안 군사를 길러 이번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카로운 사기를 당할 수 없습니다. 원수께서는 구덩이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굳게 지키십시오. 진군이 지쳐 물러나려 할 때 들이치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지구전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었다. 조수는 유변의 계책을 받아들였다. 진강공은 속전속결의 각오로 이번 전투에 임했다. 그래서 군량도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적진 앞으로 나가 싸움을 걸었으나 진군은 요지부동이었다. 답답하고 심란했다. 진강공은 참모 사회를 불러 물었다. 그대는 진의 계책을 잘 알 것이오. 어찌 싸우면 진군을 격파할 수 있겠소? 사회가 대답했다. 지금 조수는 새 인물을 등용하여 그의 계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변입니다. 유변은 지구전을 펴다가 우리가 지쳐 돌아가는 뒤를 칠 속셈이 분명합니다. 저들을 끌어낼 묘안이 없겠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오? 세작의 보고에 의하면 조순의 종제이자 진양공의 사위가 이번 싸움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천인데 상군 좌장을 자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원하여 이곳에 온 것은 공훈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주공께서는 조천이 속해 있는 상군을 공격하십시오.
우리는 저들과 일전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말에 진강공은 크게 기뻐하며 건병을 불러 진나라 상군을 공격하게 했다. 연일 진군의 공격이 극렬했다. 진문 앞까지 다가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상군대장 극결과 좌장 유변은 모르는 척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를 보고 있던 편장 조천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군량을 쌓아놓고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결국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유변이란 자는 어떤가? 적이 코앞에까지 와서 싸움을 거는데도 나가 싸우려 하지 않으니 치마 두른 여자와 다를 바 무엇인가? 한 편장이 대답했다. 유변 좌장께서는 적을 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천은 더욱 화가 났다. 쥐새끼 같은 자에게 무슨 계책이 있단 말이냐? 그 자는 죽을까 떨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이 나가 싸우지 않는다면 나는 단독으로라도 나가 진군과 사생결단을 낼 것이다. 조천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병차에 오르며 다른 장수들을 향해 외쳤다. 용기 있는 장수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아무도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그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하군 좌장 서갑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나와 함께 나가 공훈을 세웁시다. 서갑은 진양공의 사위이자 조순의 종제인 조천의 청을 거절하기 곤란했다. 그는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진문을 나서며 말했다. 조천은 씩씩한 사람이다. 내 마땅히 그를 도우리라. 마침내 조천과 서갑은 합세하여 진군 영체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상군대장 극결은 크게 놀라 곧 중군 원수 조순에게 보고했다. 조순 또한 놀라는 얼굴로 좌우 장수들을 둘러보았다. 조천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그는 선군의 사위니 곧 경에 해당하는 지위다. 만일 진군이 조천을 사로잡아 싸움에 이겼다고 떠벌려대며 돌아간다면 내 주공께 돌아가 몰아보고 드릴 것인가? 할 수 없다. 전군은 나가 싸워라. 그 무렵 조천은 진의 건병과 어우러져 한창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멀리서 이를 바라보고 있던 진강공은 사회의 계책대로 조천이 달려나오자 서걸수를 내보내 그를 잡아오게 하였다. 조천은 이내 건병과 서걸술의 협공을 받았다. 그는 열심히 싸웠으나 차츰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할 때 진군 영문이 열리면서 진나라 대군이 쏟아져 나왔다. 싸움은 전면전이 되어 혼전이 벌어졌다. 서로 찌르고 베고 하는 바람에 죽고 상하는 자가 무수히 생겨났다. 전세는 백중지세였다. 이를 보고 있던 조수는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올까 염려하여 얼른 금을 쳤다. 금은 곧 징이다. 진강공 또한 쉽사리 이길 것 같지 않아 금을 울려 서걸술과 건병을 불러들였다. 본진으로 돌아온 조천은 불만이 컸다. 내가 막 진군을 격파하려는데 어찌하여 금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까? 조순이 조용한 어조로 그를 달랬다. 진군은 강하다. 경솔히 싸울 일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계책으로서 저들을 무찌를 것이다. 계책. 말만 해서 언제 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조천이 비웃듯 말하고 있는데 진군 진영에서 사자가 와 전설을 전했다. 오늘 승패를 가리지 못했으니 내일 다시 일전을 겨룹시다. 좋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문후를 여쭙겠습니다. 조수는 이렇게 답신을 써 진강공에게 보내고 장수들을 불러 싸울 일을 의논했다. 그때 유변이 또 다른 계책을 내었다. 제가 진군 사자의 안색을 살피니 그자의 눈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이는 필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들은 반드시 철군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격하면 적을 황하강변까지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원수께서는 오늘 밤 야습하십시오. 그 계책이 묘하다. 조수는 기뻐하며 각 장수들에게 야습 준비를 명했다. 이 계획을 하군 좌장 서갑이 조천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조천은 화를 버럭내며 군문 앞으로 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든 군사는 들어라. 우리 진나라 군대는 강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밤에 몰래 적을 기습하려 하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용기 있는 군대가 할 짓인가? 야습의 첫째 조건은 보안이다. 그런데 조천은 멀리 숲속까지 들릴 정도로 극비사항을 떠벌려댄 것이었다.
조수는 황급히 조천을 불러들여 모질게 야단을 쳤다. 너는 어찌 우리의 기밀을 큰 소리로 외쳐대는 것이냐? 근신하라. 그러고는 작전을 변경하여 그날 밤의 야습을 취소했다. 그런데 실제로 진강공은 그날 밤 감쪽같이 하곡에서 철군하여 황하를 건너 본국으로 돌아갔다. 유변의 지구전에 휘말려 군량이 바닥난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조수는 진강공의 철군 사실을 알았다. 그는 무릎을 치며 탄식했다. 아깝구나. 진나라 군주를 사로잡을 기회를 놓쳤도다. 조순 또한 군대를 돌려 강성으로 돌아갔다. 그는 군사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엄한 죄로 다스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조천은 이미 어린 진영공을 꼬드겨 조순을 달래줄 것을 부탁해 놓았다. 결국 조순은 조천의 죄는 불문에 붙이고 하군 좌장 서갑만 처벌했다. 타국으로 나가라. 추방령이었다. 서갑은 위나라로 쫓겨났다. 서갑은 진문공 때의 공신인 서신의 아들이었다. 조순과는 같은 계파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서갑의 아들 서극을 등용하여 하군 좌장으로 삼았다. 일단 진군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하였으나 조순은 언제 또 진군이 쳐들어올지 몰라 불안했다. 이에 대부 첨가를 핫땅에 파견하여 도림의 요새지를 지키게 했다. 도림의 요새지는 동관에서 함곡관까지의 땅으로 지금의 섬서성 화음현을 시작으로 동쪽으로 하남성 영보현 서쪽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이곳은 진나라가 동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므로 진나라에서는 이 지역 곳곳에 요새를 만들어 늘 진군의 침공에 대비해 왔던 것이다. 도림 요새지를 굳건히 하긴 했지만 유변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는 조순을 찾아가 말했다. 지금 진나라에 머물러 있는 사회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한 우리는 베개를 높이 베고 잘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좋겠는가? 육경 회의를 열어 우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심이 좋겠습니다. 얼마 후 조수는 강성교회의 제부 땅 별관에서 육경 회의를 가졌다. 육경이란 곧 육장으로 중군대장 조순을 비롯하여 상군대장 극결, 하군대장 난순, 중군좌장 술림보, 상군좌장 유변, 하군좌장 서극을 가리킴이었다. 모두가 자리를 잡고 앉자 조순이 안건을 꺼냈다. 호사고는 노적의 망명 중이고 사회는 진나라의 귀화에 있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각기 우리 진나라에게 불리한 일을 벌이고 있소. 이들을 어찌 처리하면 좋을지 경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술림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호사고를 불러들이십시오. 호사고는 외교에 능통할 뿐더러 공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를 귀국시켜 진을 상대하게 하면 우리로서는 큰 수고를 덜게 됩니다. 극결히 반대하며 다른 의견을 내었다. 호사고는 안 됩니다. 그는 어지러운 일을 꾸몄고 또한 대신을 죽인 큰 죄인입니다. 그가 돌아오면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습니다. 호사고보다는 사회를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회는 지혜가 많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은 비록 진나라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만 사신으로 갔다가 일이 묘하게 꼬여 그곳에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듣자 하니 선멸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사고와 사회를 놓고 저울질한 끝에 6 대신들은 사회를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를 데리고 오느냐 하는 것이었다. 듣자니 사회는 진강공의 신임이 두터운 모양이오. 우리가 돌려달란다고 해서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오. 좋은 계책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조순의 물음에 유변이 얼른 말을 받았다. 그 문제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유변에게로 쏠렸다. 유변은 말을 이었다. 저와 절친한 사람 중에 위수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수여는 위만의 손자이자 위주의 조카뻘 됩니다. 지금은 비록 위 땅의 한 읍을 다스리고 있습니다만 그의 지혜와 권변은 가히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합니다. 원수께서 사회를 데려오고 싶으시다면 위수여에게 부탁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낮은 음성으로 자신이 생각해낸 계책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유변의 계책을 듣고 난 조수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묘책이요. 그대가 나를 대신하여 위수여를 만나주오.
육경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유변은 수레를 타고 위 땅으로 갔다. 위수연은 유변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조용히 나눌 말이 있소. 유변과 위수연은 별채방으로 들어가 밀담을 나누었다. 유변의 청을 받은 위수연은 두 말 없이 승낙했다. 알았소. 사회를 데려오는데 일조하리다. 유변은 위수여의 손을 굳게 잡은 후 강성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였다. 진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접경 지역에 비상령이 떨어졌다. 위 땅을 비롯한 변방의 수장들은 민병대를 조직하여 국경을 철저하게 지켜라. 만일 국경 수비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보이면 참수형에 처하리라. 변방 수장들은 좌불안석이 되었다. 민병대를 조직하는 일도 이리거니와 그 넓은 국경을 어떻게 방비하란 말인가. 위읍의 수장 위수연은 곧 주변 장수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강구했다. 농사 짓기에도 바쁜 우리들이 아니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함께 궁성으로 올라가 우리의 어려운 점을 호소해 봅시다. 좋소이다. 차라리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합시다. 위수여의 선동에 변방 수장들은 강성으로 올라가 진영공에게 아련을 청했다. 그때까지도 진영공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곁에는 재상 조순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위수여가 수장들을 대표하여 진영공과 조순에게 아뢰었다. 신등은 오랫동안 황하 유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군사에 관한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찌 국경을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황하 유역으로 말하면 그 길이만도 100여리가 넘습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황하를 건너가고 건너오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 넓은 유역을 어찌 일일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조순이 불같이 화를 내며 호통을 쳤다. 조그만 벼슬아치가 어찌 감히 나라의 큰 계획을 비방하느냐. 당장 목을 베리리로되 이번만은 용서할 터이니 어서 돌아가 사흘 안에 민병대의 병적부를 만들어 다쳐라. 만일 명령을 어기는 날엔 반드시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조순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위수여와 수장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강성을 떠나왔다. 위읍으로 돌아온 위수여는 분을 못 이겨 입술을 깨물었다. 조순은 무도한 놈이다. 어찌 사흘 안에 민병대를 조직하여 이 넓은 황하를 지키라는 말인가. 조순이라는 자가 있는 한 진나라는 희망이 없다. 나는 차라리 진나라로 가겠다. 이렇게 떠벌려대고 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짐을 꾸릴 것을 명했다. 그날 밤이었다. 위수연은 술을 마구 퍼마셨다. 안주가 왜 이리 맛이 없느냐? 잔뜩 취한 그는 부엌일을 보는 머슴을 불러 등에 매질을 하였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으나 위수연은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100대를 맞고서야 풀려난 머슴은 위수여에 대해 이를 갈았다. 내 반드시 이놈을 죽이리라. 그는 밤길을 달려 강성으로 들어가 조순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위수여가 진을 배반하고 진나라로 달아나려고 합니다. 조순은 즉시 사마 한골에게 군사를 주어 위수여를 잡아오게 했다. 한골이 위읍으로 갔을 때까지도 위수여는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다. 강성에서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부랴부랴 단신으로 달아났다. 한골은 위수여를 쫓는 대신 그 가족들만을 체포하여 강성으로 돌아갔다. 황하를 건너 밤낮으로 수레를 몰아 옹성에 도착한 위수여는 진강공에게 아련을 청하며 호소했다. 조수는 천하에 둘도 없는 악독한 독재자입니다. 지금 저의 처자는 모두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겨우 진나라를 탈출하여 이곳에 이르른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진강공은 의심이 일었다. 당하에 서 있는 사회를 향해 물었다. 그대는 위수여의 말을 믿는가? 그때 사회는 위수여 곁에 서 있었다. 흘긴 옆을 돌아본 후 대답했다. 진나라 사람은 원래 속임수를 잘 씁니다. 주공께서는 그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만일 위수여가 진심으로 투항해 왔다면 반드시 진나라에 이득이 되는 것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사회의 말이 끝나자마자 위수여는 소매 안에서 한 문서를 꺼내었다. 위읍의 토지와 인구수를 세세히 기록한 장부였다. 위수여는 그 장부를 바치며 다시 간청했다. 군우께서 저를 거두어 진에서 살게 해주신다면 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위읍을 고스란히 군우께 바치겠습니다.
윗땅을 바치겠다는 말에 진강공은 마음이 흔들렸다. 다시 사회를 향해 물었다. 그대는 위수여가 위읍을 우리에게 바칠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사회가 막 대답하려고 하는데 위수여가 슬쩍 사회의 발등을 밟았다. 순간 사회는 모든 것을 간파했다. 이는 나를 빼내려는 계책이다. 본래 사회는 진나라가 좋아서 옹성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늘 고국인 진나라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돌아갈 명분이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대진 정책에 관해 진강공에게 조언하기 시작했다. 진나라가 진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켜 자신을 진으로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었다. 진에서 도망쳐 나온 위수여가 자신의 발등을 밟은 것이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회는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다. 열정적인 마음이 되어 진강공에게 아뢰었다. 지난날 효산 전투 이후 진과 진은 여러 해 동안 끊임없는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타국의 고을을 빼앗으려면 군사를 일으켜야 하고 군사를 일으키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적국의 고을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길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하고 사회는 흘깃 위수여를 돌아본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다만 주공께서 염려하신 대로 위읍에 남아있는 위수여의 다른 부하들이 과연 우리에게 그 땅을 선뜻 내줄지는 의문입니다. 위수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조순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 보복하지는 않을까 겁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수여, 그대의 계책대로 나는 진강공을 꼬드기고 있다. 내가 진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가 만들어라. 사회는 이렇게 위수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었다. 위수여 또한 사회의 말뜻을 금방 알아들었다. 진강공을 향해 대답한다. 위읍의 관리들은 비록 진의 신하지만 실제로는 저의 직속 부하들이며 제 집안 사람들입니다. 군우께서 군대를 거느리고 하서까지 나와 후원만 해주신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부하들을 설복시키겠습니다. 위수여의 대답을 들은 진강공은 비로소 모든 의심을 풀고 환하게 이를 드러냈다. 알겠도다. 내가 사회와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하서로 나가 그대의 활약을 지켜보겠다. 진강공은 하서로 나갈 군대를 편성했다. 전투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서걸수를 부장에 임명하고 사회를 참모로 삼아 자신이 친히 군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옹성을 출발하여 하서로 나갔다. 하서는 황하의 서쪽 땅으로 지금의 섬서성 조우편 동쪽 일대다. 진나라 영토다. 황하 어귀에 영체를 세우고 났을 때 전초병이 달려와 보고한다. 강 건너 하동에 진나라 일지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진군 장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진강공이 의심의 눈길로 위수여를 돌아보자 위수여가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다. 제 부하들이 분명합니다. 진군이 침공하는 줄 알고 방어 태세를 갖춘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저들은 제가 진나라에 와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나라 대부 중 진의 사정을 잘 아는 분과 함께 제가 건너가서 저들을 설복하면 어찌 위읍의 관리와 백성들이 진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진강공은 위수여의 말을 믿고 사회를 불러 지시했다. 그대는 원래 진나라 사람이며 그 나라 사정을 잘 아니 위수여와 함께 황하를 건너가 진을 섬기면 어떤 이득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위읍 사람들에게 잘 선전하시오. 그러나 사회는 선뜻 진강공의 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사려가 깊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 옹성에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이 알기로 진나라 사람들은 음흉하고 성격이 승냥이 같아서 앞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수여의 투항이 진심이라면 다행이겠지만 혹여 위수여가 본래부터 신을 잡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그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회의 말이 이어졌다. 그리 되면 주공께서는 신을 배신자로 단정하여 신의 처자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신은 신대로 진에서 배신자라는 죄로 형벌을 받을 것이요 신의 가족은 가족대로 주공의 손에 처벌을 받을 것이니 신은 황하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진강공은 사회가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사회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다.
그는 사회를 안심시키기 위해 황하의 물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위수여가 배신을 하여 그대가 진나라 사람에게 붙잡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그대의 처자를 해치지 않고 진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를 어길 시는 하백에게 벌을 받으리로다. 하백은 황하의 신이다. 진강공의 이러한 맹세를 지켜본 사회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까 아니면 미안한 마음을 품었을까? 그가 감up하여 허리를 숙이려 하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진강공에게 간했다. 주공께서는 사회에게 속지 마십시오. 진나라 대부 요조였다. 진강공도 놀라고 사회도 놀랐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회는 원래 진나라의 모사입니다. 그를 황하 건너로 보내는 것은 마치 큰 고기를 바다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위수여의 말 한마디에 모사를 적국에 제공하시는 겁니까? 진강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 일은 과인이 사회에게 부탁한 것이니 그대는 염려하지 말라. 요조는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다. 사회와 위수여는 진강공에게 절하고 수레에 올랐다. 그들이 막 진군 영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그대들은 잠깐만 기다리시오. 사회가 수레를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대부 요조였다. 요조는 그들 앞으로 다가와 무엇인가를 내밀었다. 말채찍이었다. 무슨 뜻이오? 사회가 물었다. 그대는 우리 진나라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고 비웃지 마오. 나는 진나라 계책을 다 알고 있지만 다만 우리 주공께 쓰이지 않았을 뿐이오. 그대는 이 말채찍을 가지고 갔다가 속히 돌아오시오. 사회는 가슴이 뜨끔하여 얼떨결에 말채찍을 받았다. 이윽고 사회와 위수여는 황하를 건넜다. 그들이 동쪽을 바라보고 수레를 달릴 때였다. 한 젊은 장수가 일찍 군마를 거느리고 다가왔다. 젊은 장수는 병차 위에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했다. 사회 대부께서는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사회가 눈을 들어 유심히 바라보니 다름 아닌 조삭이었다. 조삭은 조순의 아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인재였다. 사회와 위수여는 반가웠다. 그대가 여기 어쩐 일이오? 저는 아버님의 분부를 받고 두 분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후방에서 우리 대군이 이곳으로 오는 중입니다. 조삭은 포양을 크게 울리고 나서 사회와 위수여를 앞뒤로 호위해 풍우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사회와 위수여를 황하 건너편으로 보낸 진강공은 느긋한 마음으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렸다. 그때 벼랑간 포소리가 크게 일었다. 무슨 일인가? 전초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난데없이 진군 일대가 나타나 사회와 위수여를 정중히 영접해 전후좌우로 호위하고 가버렸습니다. 진강공은 그제야 퍼뜩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속았구나. 분노가 불처럼 일었다. 전군은 황하를 건너가 진군을 치도록 하라. 그때 또 다른 전초병이 달려왔다. 진나라 대군이 황하 저편에 새카맣게 깔렸습니다. 서걸술이 진노한 진강공을 만류했다. 진나라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회를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황하를 건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니 일단 도성으로 돌아가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강공은 황하 건너편을 무섭게 노려보다가 군대를 돌려 옹성으로 돌아갔다. 사회는 만 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강성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감개가 무량했다. 그는 궁성으로 들어가 진영공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의 망명을 사죄했다. 진영공이 위로했다. 그대에게 무슨 죄가 있으리오? 사회는 진나라 중신 반열에 올랐다. 조수는 이번 일의 제일 공로자로 위수여를 선정했다. 진영공에게 아뢰어 수레 10승을 하사했다. 수레 10승을 거느릴 수 있는 벼슬을 준 것이다. 그 후 진강공은 사람을 시켜 사회의 아내와 아들을 진나라로 돌려보내며 말했다. 사회는 나를 속였지만 나는 황하의 맹세한 바를 어기지 않겠노라. 사회는 진강공의 신의에 감격했다. 서신을 보내어 처자를 돌려보낸 일에 대해 감사하고 진 두 나라 간의 평화와 우호를 간곡히 청했다. 이후 10수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는 대규모로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없었다. 한편 진강공이 사회의 가족을 진으로 돌려보낼 때 한 아들만은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그대로 진나라에 남아 살았다.
진강공은 그를 가상히 여겨 따로이 유라는 성을 내려주었으니 그것이 곧 유씨의 시작이었다. 이 일화는 춘추자 시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가들은 이 대목에 대하여 이 구절은 한대에서 한나라 시조 유방의 뿌리를 대기 위해 나중에 삽입한 것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있다.